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 대선 변수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이슈 잘 선정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둥, 넷플릭스 가입자 또 늘었다입니다. 현지 시간 18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의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넷플릭스의 TP를 최근에 20%가량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넷플릭스 정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네. 세부 데이터 가입자 수를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가입자 수가 2억 7천만 명대에서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805만 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2억 7,765만여 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2분기 순증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직전 1분기보다 933명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네. 총 가입자 수는 작년 2분기보다 16.5%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번 분기 외에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살펴보면요. 호실적이 나왔지만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작년 동기 대비 16%가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OT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의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가입자 수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수 부분에 있어서 증가했던 부분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는 감소했던 부분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적 보고서에 따른다면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했을 때 16.8% 증가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42.5%가 늘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7%에서 22.3%로 4.9포인트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이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익률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봐야 할 OTT 시장의 대장주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런 내실이 다져지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여전히 OT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를 생각해 본다면 네. 이런 성장세는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넷플릭스가 한 2월쯤에 계정 공유 유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 가입자 수나 구독자 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례도 있었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이런 계정 부분에 있어서 공유를 막았을 때 사용자 이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서 보셨듯이 이런 순익 부분, 매출 부분에 있어서 순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내부적인 이런 매출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피크아웃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점 그리고 이 계정 공유 부분에 있어서 막음으로써 고객 이탈 여기에 또 수익 부분까지 악화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려까지 함께 제시가 됐지만 이런 우려들을 정식시켜주는 영업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걱정해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수 이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는 잠시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K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맨스 장인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지만 주가를 쫙 살펴보면 K콘텐츠 기업들은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넷플릭스 호실적으로 국내 이 콘텐츠 회사들 좀 주가 반응했을까요? 국내 주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네.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OTT, IPTV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OTT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또 주목을 받게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 과외를 통한 드라마, 영화 콘텐츠가 굉장히 수급이 몰리면서 경쟁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 이런 OTT 기업들에서 경쟁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악화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국내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네. 활성 이용자 수들도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 증가, 매출 증가도 가고 있지만 국내 OTT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 과열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경쟁 과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컨텐츠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OTT 업체에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콘텐츠, 히트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나와야 이 매출적인 면에서도 지금 안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네. 글로벌 OTT 시장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시장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국제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 OTT 관련주들,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콘텐츠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 매출을 늘리는 방안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보이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과거에 이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시 인기를 끄는 콘텐츠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요. K 콘텐츠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걸 보면 이미 바닥을 다진 건지 그렇다면 이제 긴 시세가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네.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요? 뭐 킬러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24년도에 공개할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했던 오징어 게임, 더 히트했죠. 이런 부분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를 앞두고 있고 그 외 다양한 부분들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히트가 될 것이냐, 매출 증가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OTT 부분에서 강하게 히트를 칠 것이다. 이 부분을 만들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미디어 업체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이 한국의 미디어 업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다른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네. 24년 K 콘텐츠 펀드를 6천억 원을 비롯해서 총 1조 7,400억 원의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해서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연초에 발표했죠. 2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섹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관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킬러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K 콘텐츠 이야기할 때 항상 곁다리로 나오는 게 바로 게임이랑 엔터주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좀 시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전망이요. 게임주, 엔터주들 지금 다양하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들도 작년 흐름에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오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들도 상승 동력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게임주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리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킬러 콘텐츠들,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 발표가 될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이런 킬러 콘텐츠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중국의 이런 게임 기술 그리고 게임 콘텐츠들이 많이 따라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기 있는 게임 콘텐츠주들이 지금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게임주들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어떤 킬러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 한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주춤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 마케팅 부분, 뭐 콘서트 부분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판매량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매출 증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의 성장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움직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랑 비슷하게 게임이랑 엔터도 신작 모멘텀 중요하고 또 해외향 수출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설, 신재생 에너지주 반색입니다. 오늘장 초반에 갑자기 신재생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는데요. 오늘장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반짝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태양광 섹터가 반짝하고 움직였는데요. 아침에 뭐 해외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오전에 보도가 나온 이후로 태양광이 갑자기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상승이 아닐까라는 점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에너지주들이라든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정치적인 이슈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관련주들, 바이든 관련주들로 나뉘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보시면서 이런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각각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함께 지켜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선에 관해서 어지러운 시장에서는 뉴스플로우를 찾아가면서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피격 사건 이후에 승기를 잡고 있는 건 바로 이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하면 이 방산이랑 석유화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올해 신재생 에너지 SOFC까지 오를 정도로 한 6월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에너지주들이라든지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쪽, 민주당 쪽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IRA 정책이라든지 그린 정책, 뭐 정당 후원된 관련 종목, 공공의료 확대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은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그리고 금융 정책 정당 후원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통적인 방산 부분에 있어서 강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된 이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트럼프와 공화당 쪽의 승기를 어느 정도 살짝 더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그리고 금융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전체적인 낙폭, 그 외에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낙폭까지 함께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종목군들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한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쪽에서 모두 밀고 있는 정책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다른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양당에서 모두 함께 밀고 있는 정책으로는 바로 이 전력 인프라 부분입니다. AI 쪽으로 해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회사들 이튼이라든지 블룸에너지, ABB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왔고 국내 관련 전선주들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겹치는 전력 인프라 부분, AI로 촉발된 전력 인프라 부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리쇼어링 부분입니다. 이 리쇼어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국제적인 공급망 이슈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있었죠. 네. 해외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부분이 바로 리쇼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생산 공장을 바로 국내로 다시 옮기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 상승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G2 이슈가 있죠. 중국과 미국의 이런 다양한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회사는 캐러필더라든지 유나이티드 렌탈, 로크웰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렌탈 대여 업체도 있고 그 외에 이런 스마트 제조 산업, 자동차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기서 리쇼어링 관련된 종목군들도 국내에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덜어가려면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교집합인 전선이랑 리쇼어링 쪽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이 신재생이라는 게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게 바이든 이슈는 좀 아니지 않았습니까? AI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할 정도로 AI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이 신재생이 수혜를 받았던 건데 신재생 안에서도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여기서 고른다면 그래도 좀 탄력 있게 갈 것 같은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탄력 있게 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태양광 섹터를 이 재생 중에서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부분도 다양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AI향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신재생 부분까지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바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많이 깔려 있고 전력을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부분 주목을 받았었지만 풍력 부분은 아무래도 태양광에 비교했을 때는 전력 생산량 부분 전체적인 파이에 있어서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이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했을 때 15%에서 17%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서버향 전력 수요 급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수소 쪽 연료전지 쪽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수소 쪽 연료전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고 실생활 그리고 이 산업 현장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단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 연료전지 수출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 수소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외에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뭐 내연기관차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장 사업,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ESS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전지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연료전지 누적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소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 산업 부분,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부분 양쪽 모두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소나 SOFC 쪽으로는 개발이라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쫙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라는 정말 커다란 상승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대선에 가로막혀서 뭔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 대선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이슈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런 노출된 이슈들과 함께 상당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통해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피습 사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어느 당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부분, 그리고 리쇼어링 부분은 이런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단순히 우리가 이런 대선 부분에 있어서 테마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술력이 있는, 특히 에너지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를 옥석가리기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주는 등락폭이 크기에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선 테마 안에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표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대선 관련 섹터에서 어떤 부분이 잘 갈 것 같고 최선호주는 어디십니까? 저는 최선호주는 네. 방산 쪽과 전력 인프라를 꼽고 있는데요. 뭐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 AI로 촉발된 고성능 반도체, HBM 등의 이런 반도체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를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계속해서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도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기존에 수출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 유막 섹터로는 방산과 전력 인프라를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다음 주에 주목하면 좋을 섹터 종목도 여기 안에 있을까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 볼 섹터로는 이 전력 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종목 이름은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선을 비롯해서 변조소의 필수 설비 그리고 차단기 등 이런 다양한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뭐 이런 전기 기기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전력 자체가 필요한 곳까지 공장이나 반도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각국의 전력 부분, 글로벌 건설 경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기 부분에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AI 반도체향 부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까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가는 2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4,000원, 목표가 4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진전기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 대선 관련주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